이미 이제 다른 스포츠에서는 아시아 쿼터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종목들이 국내도 꽤 여러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O에서도 아시아 쿼터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작은 모두 시라카와 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시라카와 선수가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시라카와 선수를 이제 이런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SSG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도 시라카와 선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대만도 많이 가고 일본 독립리그도 많이 갔는데 그때부터 생각보다 좋다 선수들이 투수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량이 뛰어나다라고 구단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시라카와 선수를 이제 리스트에 놓은 구단이 SSG 말고도 있었거든요. 네. 그 구단에서 얘기하기로는 시라카보다 더 좋은 투수가 2명 정도 더 있다. 일본 독립리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부터 그러면 굳이 이러지 말고 아시아 쿼터를 그렇죠. 해버리면은 맞아요.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게 좀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게 5월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단장들이 이제 미국으로 워크숍을 간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본격적으로 얘기가 막 나왔대요. 네. 아시아 쿼터 이치면 그냥 해버립시다. 예, 그러면서 좀 이게 급히 진전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현장도 그렇고 지금 단장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1억도 채 안 들인 시라카와 선수가 20억 받았던 다른 외국인 투수보다 더 효율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라카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아시아 쿼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가성비적인 측면이 일단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사실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가성비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게다가 지금 샐러리 캡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아시아 쿼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단장들이 많이 있고 기대도 지금 굉장히 크다. 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제 프로 농구하고 프로 배구에서는 아시아 쿼터가 도입이 됐고 또 나름 경기력도 또 흥행도 나름 그 성공을 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자 배구 같은 경우도 그 엄청 지난 시즌에 아시아 그렇죠. 쿼터제로 들어온 선수들 활약하면서 인기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메가 뭐 이런 선수들. 네. 그런 선수들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인기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를 우리가 왜 도입을 다른 스포츠에서 하고 있는지를 뭐 생각해 보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더 인구 감소 오고 있고 또 그러면서 선수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리그, 자국 리그의 그 수준이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사실 남자 농구도 그랬거든요. 대학 농구를 보면은 포인트 가드가 그냥 진짜 1대1을 뚫어가지고 스스로 뭔가 공간을 창출해서 공격을 창출할 수 있는 가드가 극히 적다. 맞아요. 현재 대학 농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 쪽에 그런 유형의 가드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시아 쿼터를 열고 그런 선수를 수급해서 경기력을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핸들러 위주의 농구가 대세인데 그런 농구를 할 수 있게끔 수급을 해온 건데 어찌 보면 이게 KBO 리그에는 투수와 좀 맞닿아 있는 거죠. 모든 감독들이 지금 투수가 없다. 투수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인데 아시아 쿼터 이퀄 투수라고 해도 사실 지금 흐름상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 네.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면 참 그 여러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현안이 좀 많이 있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시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뭐 일본과 대만은 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대로 호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호주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쟁점인데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호주 야구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무조건 호주를 포함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한번 실행위원회가 한번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호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고 일단 현재 스코어로서는 호주도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호주 선수들이 미국 무대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드래프트 일본 출신이에요. 네, 그 정도로 많은데 그러면 이제 차별화는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전 시즌에 메이저리그 혹은 마이너리그 구단에 소속된 선수는 아시아 쿼터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호주가 이중국적자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석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선수는 좀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 취지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육소형 외국인이랑 좀 맞닿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쪽에 부합하는 쪽으로 하되 그렇다고 호주를 닫아놓지는 않는다. 호주 선수도
어쨌든 APBC도 호주가 그렇죠. 도전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호주 야구는 아시아 야구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호주가 좀 들어가는 쪽으로 어쨌든 흐름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 이제 도입이 되면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자유계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모아놓고 트라이아웃을 할 것이 이것도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이게 배구에서는 지금 트라이아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농구는 이제- 자유계약이고요. 네, 또 농구는 네. 자유계약이고 네. 이게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좀 이거는 좀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고요. 네, 네. 자유계약이라고 하면은 분명 어느 한 구단이 훨씬 더 영입을 그렇죠. 잘하는 경우가 네, 나올 그렇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은 이걸 이전부터 준비한 구단들이 몇 구단 있어요. 예전에 이제 육성형 외국인 선수를 한다 그렇죠. 했을 때 맞아요. 그때부터 막 혼자 대만 가가지고 막 얘기 선수 있었어요. 쓰고 이런 맞아요. 구단도 네. 있었고 또 수도권 모 구단은 일본 네트워크가 정말 뛰어나요. 그렇죠. 예, 사실상 일본이 마당발인 구단도 있어요. 저도 어느 구단지 알 것 저도 알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예, 그 구단이 만약에 진짜 자유계약 형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거의 최고의 선수를 그 구단만 독점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프로면. 그렇죠. 프로는 맞죠? 네, 프로는 그게 맞는 스카우트도 거예요. 능력이에요. 구단의 역량이니까요. 그럼요. 시장 네. 룰에 따지면 얼마나 스카우터가 일을 잘하느냐에 네, 따라 좋은 맞아요. 선수를 많이 찾아내서 그만큼 적당한 가격에 데리고 오는 것도 다 구단의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그렇죠. 능력이죠. 제가 듣기로는 NPB 소프트뱅크의 전설적인 스카우트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이 혈혈 단신으로 쿠바에 간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쿠바의 선수를 독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과 쿠바가 선수를 갖고 수교를 협정을 맺는 그런 결과도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역량인 거예요. 그렇죠. 구단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승승장구해서 뭐 여러 팀을 가고 이게 스토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아마 트라이아웃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수결로 하면은 네. 아무래도 준비가 좀 덜 된 구단들이 트라이아웃으로 합시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또한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계약 방식으로 갈지 트라이아웃으로 할지.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대로 포지션 어떻게 할 건지. 맞아요. 네. 지금 뭐 그 나라의 야구 수준을 보려면 투수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나 지금 사실은 투수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 이미 지금 선발 투수 두 자리를 외국인 투수들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쿼터까지 투수가 간다? 이건 좀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라카와 같은 선수가 왔어요. 그러면 원투 쓰리 펀치 다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끝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거를 또 뭐 선발을 못 쓰게 한다 이렇게 규정을 또 대기에는 그 또 규정에 그 허점들이 드러나가지고 네, 뭔가 딱 정해놓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구단 단장이나 현장에서는 이 부분도 좀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외국인 3명을 다 선발진에 넣는 거는 우리나라 선발 육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아마도 시행이 되면은 불펜 투수 쪽을 좀 아시아 쿼터로 수혈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러면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규정을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그리고 좀 간단 명료하게 만드느냐, 좀 번잡하지 않게 규정을 좀 짜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외국인 선수들 그 KBL에서 그 농구에서 외국인 선수 데려올 때 다 보나마나 센터 아니면 네. 파워포드 포지션 네, 데려오는데 맞아. 국내 선수 육성 못할 거라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 참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과도 우리가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도 국제 대회를 나가야 되고 특히 야구는 뭐 국내 성적도 중요하지만 국제 성적도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투수들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데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하면 아시아 쿼터를 좀 더 현명하게 좀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한 시즌에 그 이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연봉은 얼마 정도가 합당하겠느냐. 사실 뭐 지금 외국인 상한선이 100만 달러 정도인데 네. 그 정도로 주고 이 제도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시라카 선수가 정말 많은 거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아시아 쿼터의 취지 중에 하나는 구단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이 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얘기가 아마 30만 달러 30만 정도? 달러? 예, 30만 달러면은 그 외국인 선수 100만 달러의 3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인데 3억인가요, 그러면? 네, 3억 그 정도. 정도. 네, 그렇죠. 환율을 생각하면 뭐 4억 가깝긴 네. 한데
그래서 아마 아시아 쿼터의 취지가 뭐 젊은 선수를 데려와서 육성시켜서 더 뛰어난 선수를 키운다도 있지만 저비용 고효율 가성비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 이 정도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30만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뭐 실행위원회 참석한 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뭐 일본이나 대만 혹은 호주 선수가 KBO를 올 만할까요?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시라카와 선수가 온 거를 생각하면 네. 저는 적정한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더 쓰면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호주는 어때요? 호주는 연봉이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경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호주 야구는 40경기니까 경기도 많지 않고 하니까 야구를 하고 또 다른 잡을 또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의 연봉을 준다 저는 그럼 호주 선수들은 충분히 한국으로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도 매우 대만 선수, 그러니까 CPBL 이쪽에서 30만 달러 연봉이면은 거의 최고 스타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연봉 계약 규모가 산정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대만 측에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어요. 네. 그럼 이참에 합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 태평양 리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해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다 같이 합쳐서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네. 그래요. 맞아요. 지금 이제 시라카와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준점을 제시한 것 같아요. 연봉 1,540만 원에서 두산과 계약하면서 지금 3,430만 지금 엔화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두 배 점프가 됐어요. 네. 그 SSC 구단에 들어봤는데 네. 이 마케팅적으로도 시라카와 가져온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 SNS 이런 거 보면은 시라카와 선수가 나온 그 게시물이 포스팅이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효과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웬만한 쟁점 사항들은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 만약에 그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선발이나 불펜이 나 뭐 저 타자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요 방안을 아시아 쿼터 제도를 꾸려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현장에서도 이해하는 것처럼 네네. 어쨌든 지금 그 감독들의 고민 상황 중에 하나가 이 이른바 필승조와 추격조의 그렇죠. 격차가 너무 크다. 맞아요. 불펜. 진짜 불펜이 진짜 불펜 안에서도 수준 차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건데 결국엔 아마 이쪽을 수혈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발은 여러모로 좀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선발 투수 3명을 다 외국인으로 하는 건 어려우니까 불펜 쪽을 한번 보강하는 식으로 가자 이 방향이 될 것 같고 결국 규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좀 그렇죠. 간단 명료하게 하느냐 막 이상하게 번잡하게 해가지고 뭐 아시아 쿼터는 일주일에 뭐 두 번 나와야 되고 2번 네. 이상 3번 이상 나와야 되고 한 경기 3이닝 이상은 안 되고 이렇게 막 계속 각주로 달면은 맞아요. 네.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진짜 어떤 구단들은 분명히 그 룰 사이에 허점들을 이제 이게 네. 찾아내서 들어올 것 같긴 해요. 네. 참 이거를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외국인 선수 3명인데 2명 이상 뛰지 못하게 해서 그 예전에 기아가 마무리 투수가 맞아요. 있어서 네, 맞아요. 그때 브래필. 외국인 타자가 맞죠. 뛰질 못하는 필이 있어요. 필속 논쟁. 네, 필속 논쟁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허점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또 허점을 찾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어찌됐건 뭐 이 이야기는 뭐 일단 대두가 됐다는 것만 해도 저는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 예전보다 이제 선수풀은 넓어졌고 팀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이제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졌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카우트들은 네.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진짜 위기가 올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야구로 하는 유소년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가 아시아 쿼터를 안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스카우트들이 대만 가고 일본 가서 선수를 찾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3년 후에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를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시아 쿼터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즐거우세요님께서 구조에 있는 PD 양반 마이크 좀 떼고 말합시다. 귀 아파요 그러셨어요. 네, 참고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동동님이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 네. 거기 소통이 너무 많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아. 지적을 주셔서 예. 네, 좀 저희가- 하시고 싶으면서 말씀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소통을 좀, 제일 중요시하는 방송이죠. 저희가. 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소통을 저희는 제일 중요시하는 네. 방송.
네, 저희가 가끔 얘기하다 몰입하면 저희끼리 얘기하냐고 그러니까요.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MC의 가장 큰 네. 착오입니다. 사과드리고요. 더 열심히 제가 댓글만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여성 팬덤 얘기 한다고 하셨는데 저 잠실 칠리새우님께서 여성 팬덤은 저희 두산이 유명합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두산 팬들은 그 여성 팬보다 이게 먹는 거로 유명하지 않나요? 먹산이라고 그래서 네, 뭐 야구장 가면 그 매점들을 다 거덜내는 걸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다들 모르시는 첨에- 수원에 그 의도가 있잖아요. 있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만두와 치킨. 네. 그게 매진되는 속도가 두산이 네. 원정 왔을 때 가장 빠르다는 두산은 얘기고. 어느 네. 팀도 원정 가면 그냥 매점이든 다 먹거리를 다 싹쓸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희화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샤르샤르님께서 손수협에서 아시아 쿼터제 찬성하나요? 이것도 네, 사실은, 선수협에서도 찬성에 좀 기우는 그런 뉘앙스였고 선수협에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된 건 호주를 넣느냐 마느냐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여론은 선수협이 반대한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선수들, 그러니까 선수협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가 그렇게 딱 타이틀을 붙이진 않습니다만 선수 노조잖아요, 사실 그렇죠. 선수협이.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선수협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린 네, 거고. 사무총장과 네. 통화했을 때는 이거 뭐 완전히 반대한다 이런 뉘앙스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분위기인 것도 같아요. 다른 스포츠도 그렇고. 예. 아 댓글에 팩트라고 라팍은 두산 원정 오면 2배를 준비한다고 먹는 거. 야구계 메뚜기 때라고 맞는 얘기입니다. 아, 네. 네. 그렇답니다. 네.